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딱 쓴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1년 전에 전 일본에서 데뷔를 한 만화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연재를 하다가 나는 지구를 지키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 그게 내 평생 내 할 일이고 내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닫고서 1년 전에 딱 1년 3개월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생채식으로 전파하는 환경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때까지는 생채식이라는 문화는 우리나라에 아예 없었어요. 산속에서 정말 암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진짜 모든 거에 다 실패했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생채식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에 전파하러 왔을 때 대구의 황성수 박사님 한 분, 그리고 서울에 나 한 명, 딱 2명 있더라고요, 전국에. 그리고 왜 한 몇십 명 정도 이름 모를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생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한국에서 생채식 하는 사람들이 5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화가 만들어져서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생채식을 전파하고 싶다는 그 1년 전에 그 각오가 생각이 나서 저한테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특별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강연할 때는 벌써 옷 벗었어요. 벌써 옷 벗고 14시간 앉아있는 만화가가 어떤 몸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15kg를 뺐거든요, 생채식을 하고서. 그리고 14시간 앉아있어도 이런 식스팩이 항상 365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격일 20분이면 돼요. 복근 운동은 일주일에 딱 10분밖에 안 해요. 그런데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18분 동안 생채식 얘기 막 주구장창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3분의 1은 생채식을 오늘 시작하고 6개월 뒤면은 모델보다 날씬한 몸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화성인에 나왔을 때 그 3D 스캔 무한도전 그 친구 길이 막 이렇게 찍었던 거 찍으니까 그 원장이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독하게 막 자기 관리하는 여자 모델보다 날씬한 몸이라고. 물론 팔다리는 어쩔 수 없어요. 길이는 어쩔 수 없지만 날씬함은 그런 모델들보다 날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을 모델보다 날씬하게 만들어주고 싶지만 평생 오늘 주제가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얘기 들을 수가 없고요.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배준걸 치시면 모든 정보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터닝 포인트가 이제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오는 전철에서 이제 생각을 시작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1년 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환경운동, 제 인생을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인생에서의 터닝 포인트에서 제가 확실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터닝 포인트가 결코 무슨 복권에 당첨됐을 때,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때가 터닝 포인트가 아니에요. 요즘 막 자살 유행이잖아. 연예인들 포함, 일반인들 포함, 자살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되게 안타까운 게, 그렇게 괴로웠던 순간이 터닝 포인트라는 걸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좀 성장을 했었던 포인트가 이제 어느 사회에 입학이라고 할게요. 입학을 했을 때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살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 못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해요. 근데 아마 상상이 좀 되실 거예요. 거긴 남자밖에 갈 수가 없고 몇 년 동안 또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폭력이 좀 난무하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다 못해 이제 제 주위에서 이제 들었던 얘기를 이제 폭력 때문에 사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이 되면은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살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함없고 은폐돼 있고 정말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로 비유할게요. 그럼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해서 제가 2학년 때 다행히 저는 이제 그 폭력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운동을 진짜 죽어라 열심히 했고, 뭐 재롱 부리라고 하면 재롱 열심히 부렸고, 뭐 그림 미대생이었으니까 그림 그리라 그러면 막 캐리커처 열심히 그렸고 해서 사실 그 편애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제 동기랑 제 후임병들이 이제 맞는 거를 저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당당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제 병장 3학년들하고 맞쓰자, 이렇게 대항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모여 있는 데가 있어, TV 앞에. 그럼 가가지고 아까 내 동기랑 후임병이 맞아서 고막이 나갔다. 나는 그거를 그냥 두고 못 보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 3학년들은 그냥 편하게 별일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있다가 몸 건강하게 제대하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방해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병장들이 하니 야 네가 맞은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난 너무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그 사회에서는 당연히 맞고 때리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니까는 그냥 뭐 남이 맞아도 그냥 넘어가지만은 저는 제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제 양심에서는 같이 생활하고 그 공간에서만큼 내 가족인 사람들인데 내 동기고 내 후임병이고 항상 즐겁게 같이 놀고 밥 먹고 고생도 같이 하는 애들인데 걔네가 아무 잘못 없이 맞아서 고막이 나가는데 그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내 일이 아니라는 거 넘어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모든 3학년들이랑 적이 됐죠. 그리고 이제 뭐 동기들이나 후임병들이 이제 같이 막 하자고 그런 친구도 있었지만은 피해가 가는 게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저 혼자 부딪히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1대 한 100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결과는 뻔히 보이죠. 상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딱 3개월 뒤에 그 병장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제 동기 후임병들한테 다 손편지를 썼어요. 진짜 미안하다. 절절하게. 예, 저는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당당한 방법으로 피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순간 부대에 있는 구타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성희롱까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한 사람이 노력을 하면은 그 사회가 바뀔 수가 있구나. 우리는 상상 못 하잖아. 혼자 노력해서 사회를 바꾼다는 거 사실 그쵸? 상상 못 하잖아.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을 만한 그 사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3개월 동안. 자고 있는 순간에 내 적들이 다 바라보는 데서 자야 되고 어딜 가도 다 적이고 막 너무 괴로운데 3개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제 제대를 하자마자 원래 그냥 미대생이었는데 만화가 너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만화랑 전혀 관계없는 미대학과였는데 근데 이제 만화를 선택을 하고서 이제 일본에 무작정 갔어요. 이제 가게 된 이유도 이제 한국에서 집이 없을까? 집이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집이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군대 휴가 나가면 갈 데가 없는 그 비참함. 군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재워주는 게. 근데 휴가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그때 친형이 이제 공군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해가 편지 주고받고 언제 휴가 맞춰서 나오면은 새벽 6시에 만나요. 그러면 같이 막노동을 하러 가요. 휴가 나와서. 그럼 막노동을 하고서 끝나고 이제 그때 점심 같이 먹고 또 끝나고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각자 친구 집으로. 그렇게 우리는 휴가 나와서 돈을 모아서 나는 일본으로 가고 우리 형은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은 지금 노르웨이 여자랑 결혼해서 해변 앞에 있는 360평 집에서 살고 있어요. 네. 제가 5남매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 5남매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네, 근데 지금 다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일본을 가서 이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고 일본 학원 다닌 적도 없고 아무것도 돈도 없고 뭐 이렇게 돈 떨어지면 붙여달래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찌라시 돌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군대도 제대했겠다. 야 군대도 제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는 찌라시 그 사장님 피 웃으시더라고요. 그걸 일주일 뒤에 알았어요. 그 마음을. 군대 2년 2개월보다 찌라시 3개월 돌린 게 제 인생에서 몇십 배 더 힘들었거든요. 아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정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덥거든요. 거기서 하루에 8시간을 계속 혼자 뛰어다니면서 집집마다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쉬는 시간에 못 돌리면 그만큼 돈을 못 받는 거니까 못 쉬는 거예요. 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밥도 이제 내가 찌라시 돌리는 게 만약에 잘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나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또 거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매일 아침 그 주먹밥 2개만 이제 옆에 싸갖고 물도 이제 수돗물 담아가지고 이제 막 뛰어다니다가 근처 이제 계단 있으면 계단에 앉아서 너무 힘들고 덥고 그런데 그 맨밥에 김 얹어가지고 무매보시 박은 게 뭐가 맛있겠어요. 헛격질 막 나오는 거. 그럼 앞에서 막 일본 젊은 애들은 막 데이트하고 있고 그러면 속이 다 뒤집어져요 진짜. 나도 잘 놀 줄 아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그랬죠. 네가 그 4년제 대학을 그 포기를 하고서 그 가는 게 말이 되냐.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아마추어 가서 일본에 가서 만화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일본 사람도 야 일본인 중에서도 10,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인데 네 외국인이 와서 와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말은 내가 지금 실력은 형편없지만은 일본에서 제일 잘하는 작가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고. 그거 하나 믿고서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3년 뒤에 세계 최초로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일본 출판사를 처음 뚫었던 게 이제 처음에 찌라시를 이제 돌리다 가보면은 일본의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행히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출판사들이 있는 곳을 제가 돌리는 제 담당 구역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찌라시 앞에 이만큼 쌓아놓고 제가 군대에서 그렸던 그림 갖고서 이제 가다가 출판사가 보이면 출판사에 제일 가까운 공중전화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공중전화에서 그럼 이제 일본어를 못하니까 그 전에 사전으로 이렇게 찾아서 준비해놨던 그 1번부터 5번까지 매뉴얼이 있어요. 1번이 저는 한국에서 온 배준걸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군계를 그리신 타나카 교상의 어시스턴트가 되고 싶습니다. 3번이 이제 내 만화를 보여주고 싶은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4번이 출판사 앞입니다. 그 5번까지 딱 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전화 예약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거절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거절하는 느낌만 알아요. 거절하는 느낌이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1번부터 다시 5번까지 다시 읊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1번부터 5번까지 읊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5번 정도 하면 그쪽에서 오케이가 나와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럼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그림 갖고 와서 이제 거기서 그림 보여드리면은 너무 무섭지만은 그게 시점으로 해서 결국엔 3년 뒤에 데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뚫었던 걸로 취직을 하게 돼서 정말 그 힘들었던 찌라시를 안 하게 되고 편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일본에서는 그 어시스턴트들도 굉장히 고연봉이거든요. 연봉만 2억까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너무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하루에 5,000엔을 벌었는데 시원한 에어컨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만 그리는데 하루에 15,000엔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역시 일본은 만화 한국 짱이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데뷔를 하니까는 그 기간 동안 수백 번을 거절을 당했죠. 제 만화를 그리면서. 한 번도 만화 그려보진 않은 애가 일본에 가서 2년 동안 일본어 배우고 뭐 정착하고 마지막 1년 동안 자기 만화 그려서 1년 만에 데뷔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만화 실력보다 더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말이 안 통하는 데서 출판사들 다 뚫고 다녔기 때문에 영업 능력이 거의 최고 레벨로 올라간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뭐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일본 만화가로 열심히 이제 5년, 6년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일본이 이제 원조가 출발 드림팀이 일본이 원조예요.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이어져서 일본 국민 프로인데 거기서 이제 만화가 최초로 당신이 출연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100명이 출전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출전을 해요. 막 금메달리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출전하고 우리나라 최저 금메달리스트 여웅철 선수도 출연했다가 5초 만에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거든요. 막 대만에서 제일 유명한 막 크라이머 같은 사람도 막 출전하고 거기에 만화가 출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만화가니까 당연히 배가 나왔었죠. 그때는 만화가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몸 만들기에 들어간 거예요. 연재를 하면서 1시간 반 정도를 운동을 했어요. 그때 이제 닌자 센신 항상 붐일 때였어요. 그래서 비가 딱 만든 거 보니까 달걀 흰자, 닭가슴살 뭐 정해져 있잖아요. 스테이크 막 소금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뭐 양념 안 된.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제 그걸 만든 거예요. 그 바쁜 시간에 그 막 지지고 해가지고 그 노란자 빼고 막 노란자 먹을 사람 없냐 찾아다니는 결국 다 버리고 막 완전 피곤하게 했거든요. 근데 살이 더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닌자 세신 비의 그 운동량을 보니까 하루 6시간 운동했다 그러더라고. 동물성을 먹고서는 하루 6시간을 운동하지 않으면 그 몸이 안 나오는구나. 근데 만들어 놓고서도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는 결국 복근 실종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다 망가졌잖아요. 유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만 딱 만들고 끝이에요. 그래서 몸 만들 때 3일 동안 물도 안 마셔요. 그 사람들은. 그 완전 수분 다이어트라 그래서 용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거를 할 자신은 없으니까 이제 포기를 했죠. 근데 어느 날 MBC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목숨 걸고 편식하다를. 그걸 봤는데 막 암 걸리고 고혈압이고 당뇨이신 그런 분들이 채식을 이렇게 야채를 먹더니 채식을 하더니 그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분들인데 뭐 1년도 안 걸려요. 몇 개월 만에 다 완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여태까지 나는
건강해지려면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호기심에 시작을 해봤어요. 한번 생채식이란 걸 한번 도전해보자.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대구의 황성수 박사님이 혼자 생채식을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환자한테는 채식을 전파하는데 본인은 생채식을 하시더라고요. 아, 환자한테는 생채식이란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채식을 전파하지만은 결국 제일 좋은 건 생채식이구나.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저걸 따라하자고서 딱 따라할 때 2주 만에 이 스펙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와, 그 몇 개월을 그 동물성 먹으면서 1시간 반 운동을 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살이 너무너무 막 쉽게 빠지고 막 몸 안에서 각이 막 나오면서 매일매일 거울 앞에 30분 동안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몸 안에서 연예인 화보면서 부러워했던 그 각들이, 몸매가 자기 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맨날 만화 그리는데 하루에 14시간 앉아있어서. 그건 완전 기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막 맨날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다가 연재 펑크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2개월 지났을 때 그래도 살이 너무 쉽게 빠지니까, 이게 몸이 만들기는 진짜 좋은데 건강에는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검증된 게 아니니까. 근데 2개월 정도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생채식을 했는데 마감 때 너무 바빠서 이틀 연속, 그거는 뭐 준비할 시, 그냥 뭐 씻을 필요도 그냥 생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이틀 동안 계속 작업하면서 앉았는데 어느 그날 화장실을 갔는데 정말 우리가 비피더스 유산균을 먹어야지만 나올 수 있다는 황금이 있잖아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이 황금이라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누리끼리 한 게 아니고 진짜 저분 잠깐 일어서서 주실래요? 저 노란색 점퍼 입으신 분? 정말 저 색이에요. 진짜 저 색깔이에요. 진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 색깔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구나. 이거는 단순히 내 몸을 완전 몸짱으로 만들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건 속에 있는 내 몸속 안에 있는 건강에도 끝내주게 좋구나. 이건 진짜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해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해서 이제 책을, 난 만화가니까는 만화를 이용해서 이걸 만화로 그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채식을 한 끼 먹었을 뿐인데 몸이 너무 쉽게 바뀌니까, 여태까지 패러다임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몸짱이 되려면은 고기를 먹어야 됐었는데, 그래서 채식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봤어요. 해봤을 그 음식혁명이라는 미국에서 몇백만 부가 팔린 그 채식하는 사람들의 바이블을 읽어보니까는 채식의 좋은 점은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는 알겠더라고요. 이래서 좋구나. 좋은 점이 참 많고,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채식이 참 좋다는 거, 야채를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거. 근데 제가 몰랐던 걸 그 책에서 알게 된 거예요. 고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초원에서 풀 뜯어 먹던 그 가축들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먹는 가축들이 태어나자마자 몸을 돌릴 수도 없는 좁은 우리에 들어가서, 왜냐면은 몸을 돌리고 계속 움직이면은 그 애들이 근육이 생겨가지고 딱딱해져서 고기가 맛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우리에다 딱 가둬놔요. 그리고 햇빛을 절대 보지 못하게 하죠. 그 어둠 안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딱 한 번 태어나서 빛을 한번 보는데 그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그 좁은 데에서 한 번도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배설물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는 너무나 유명한 미국 농산부 장관 유명한 사람들 말이 인용이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에 거짓말이 적혀 있으면은 아시잖아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200만 부가 팔리고 있는데 그걸 소송을 안 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환경운동가거든요. 채식주의자고. 그래서 그 책에 적혀 있는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문구들 보면은 좀 고기 안에 배설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약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너무 사랑하게 키웠던 고양이랑 강아지가 갈려서 들어가 있던 거예요. 우리가 먹는 진열장에 먹는 햄버거 모든 고기들에 그게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더러운 게 들어가 있었으니까 초식동물들한테 동물성을 먹여가지고 광우병이 나온 거고요. 동물성을 먹여야지만 빨리 크니까 애들을 5배 정도는 빨리 키워야지 그 기업에서는 이윤이 남으니까요. 그럼 비윤리적으로 그 동물들의 고통은 조금도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먹고 살찌고 병드는 우리 일반인들은 조금도 생각 안 하고
빨리 살찌워서 사람들한테 먹여서 팔자. 그리고 그게 건강에 안 좋은 거를 먹어야지 일반 사람들은 호르몬이 고장이 나요. 그러면 렙틴이라는 체중 조절 호르몬이 고장이 나면은 여러분 막 음식 흡입한다 그러죠. 폭식하고죠. 그게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렙틴의 호르몬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망가져야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먹고 결국에는 기업들이 완전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강남에 살 수 있고 BMW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니까 몰랐던 진실들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첫 월급으로 받아 할머니한테 대접했던 그 닭갈비에 아니 내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 진실을 왜 30년 동안 난 몰랐을까.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그리고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병들고 살찌우게 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나랑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 동물들의 그 아픔을 또 모른 척하는 거는 내 양심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제 고기를 안 먹겠다 선언을 하고 지금 1년 5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뭐 고기 안 먹어도 뭐랄까 비실비실해 보이지 않잖아요. 뭐 부족해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넘치고 그때는 비교도 안 돼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채식을 선택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피자도 못 먹고 햄버거도 못 먹고 막 좀 그런 거 안타깝다 생각 끝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끝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 카운터가 없어가지고, 난 막혀도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1년 동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결과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제 양심,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어요. 제가 원했기 때문에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본 대비를 이뤄냈고 남들이 바꿀 수 없다는 그 사회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너의 그 직업으로 삼는 거를 그거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난 환경운동을 하면서 난 돈 잘 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1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환경단체를 이제 네이버 카페에 만들어서 그게 지금 1년 만에 국내에서 제일 큰 환경단체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회사로 등록을 4개월 전에 해가지고 그 첫 달부터 정말 좀 다른 환경단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이 산출될 수 있게 생산될 수 있게 그런 탄탄한 회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고생해서 쓴 책이 오늘 인터파크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 아니요, 돈 벌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싶은 인생. 남이 뭐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살고 싶은 인생을 살면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쏟아져요. 왜냐, 사랑하니까. 왜 불만 갖고 맨날 회사 다니면서 막 짜증나고 막 만족하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 99%도 안 될걸요? 아니야, 1%도 안 될걸요? 그죠? 내 얘기 들어오면은 죄송해요. 예. 이러면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니까.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인생을 살면요,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중에서 2개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가 만든 생체식 프로그램으로 레스토랑을 좀 내고 싶다 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레스토랑 사업까지 시작이 돼요. 그게 전국으로 뻗치고 이제 제 책이 이제 일본에도 출판이 이제 될 거니까는 미국에도 출판이 되고 그러면은 전 세계 체인망으로 넓혀지고 제 마지막 제 꿈의 종착지는 제가 100살 됐을 때 2090년에 아마존 밀림을 배생다 사업으로 모은 돈으로 최대한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밀림을 사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가축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간도 1초에 축구장 크기의 아마존 밀림이 계속 불타서 없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가축을 이제 더 이상 키울 데가 없어서 아마존 밀림을 불태우면서 그 뒤에서 소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무도 파괴하지 못하는 아마존 밀림은 계속 제가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고, 자기 인생을 살았을 때 그 행복은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들으면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그때 참 행복했어, 즐거웠어, 그땐 괴로웠는데 미화시키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현실이 정말 꿈같이 행복해요. 제가 1년 동안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미치겠어요, 행복해서. 네.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몇십 번은 선택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아직 너무너무 젊은 분들이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힘든 터닝 포인트 때 계속 도망가기만 하고 자기 양심을 속였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딱 찾았을 때 그때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를 잘 성장의 그 기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님께 질문하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발을 드셔도 됩니다. 예, 네. 잠깐만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네. 생체식 방법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우선 예, 4가지를 드셔야 돼요. 채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채식 방법도 막 일본에서 넘어온 방식도 막 그런데 잘못된 일본에서 넘어온 방식으로 했다가 탈모 생기고 막 그래요. 왜냐면은 좀 밸런스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생야채를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과일을 껍질째 같이 드셔야 돼요. 껍질에 영양분가 다 좋은 게 다 있는데 껍질을 까서 드시니까는 과일 먹으면 살찐다는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껍질째 같이 드시면 저는 자기 전에 과일, 견과류 얼마든지 먹어요. 그래서 제 말, 그래도 살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 말 못 믿던 지인이, 야, 진짜야? 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 뻥일 거야 하면서 먹었고, 자고, 먹고, 자고 이틀 했는데 계속 살이 빠져서 제 말을 믿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그대로 먹는다는 거. 이 세상에서 훌륭한 셰프는요, 뭐 두바이 어쩌고 호텔, 뭐 조리장이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 자연만큼 훌륭한 요리사가 없어요. 그걸 자꾸 까서 뭐 조리해서 가공해서 이렇게 먹으니까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야채, 생과일, 생견과류, 그리고 생현미. 네, 그 4가지를 드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한 끼 술을 드셔도 고기를 드셔도 전혀 문제가 안. 제가 초반에 제일 많이 살이 빠졌을 때가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채식을 선언하기 전에. 네. 그래서 그거 4개만 드시고 네이버 카페에도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공기 다 이렇게 이걸로 이제 책을 쓰려고 그랬는데 김영사한테 되게 미안했었어요. 근데 1년 전에 이거는 책에서 오픈하는 것보다 빨리 책을 쓰는 과정에서 오픈을 해서 많은 사람들 생채식을 전파해서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게 우리가 생채식 한 끼만 하면요.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가 사라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00만 리터를 아끼는 효과가 있고요.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가축을 키우면서 나오는 그 메탄 가스가 온난화의 51%를 차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 공장이랑 자동차 모든 이동수단이 18%밖에 차지를 못하고 공장들은 16%밖에 차지를 못해요. 가축에서 어마어마한 가축에서 나오는 그 배설물과 그 메탄 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 끼만 줄이면은 모든 자동차가 사라진 효과를 봐요. 뭐 샤워 물 좀 적게 쓰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효과가 아주 미미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는 게 지구가 건강해지고 날씬해지는 거예요. 환경운동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슈퍼모델 되면 되는 거예요. 네.